다음 질문은 좀 우리 시간 관계상 찍어 드리던지 하고. 자, 뭐 이미 집합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고, 여긴 사실 문제가 좀 어렵죠. 대표적인 것만 한번 봅시다. 이제 집합을 여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뭐 자연수를 먼저 배운 다음에는 뭘 했냐? 뭐 했니? 연산했어요. 연산. 그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우고 연산하고 열심히 구구단 외우고 했죠. 근데 집합은 우리가 실수 체계라고 보기엔 좀 전혀 생소하지. 어떤 조건에 의하여 대상이 명확한 것들의 모임인데, 얘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연산이 있겠냐라는 거고. 자, 뭐 간단하게만 볼게요. 첫 번째 합집합. 자, 이렇게 그리는 걸 벤 다이그램이라고 하죠. 집합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애를 다 나열하는 걸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제가 빗금으로 표시하면 이 부분이 되겠죠. 뭐 직관적인 수준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 그냥 저는 기호만 보고 넘어갈게. A 합 B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A 합 B. 이게 A와 B의 합집합이고, A에 속하는 원소랑 B에 속하는 원소를 다 나열하면 된다는 거. 당연히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나열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이 이 그림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는 데는 여기죠, 여기. 둘 다 공통으로 가지는 부분. 이건 기호로 그냥 심플합니다. 전혀 새로운 기호를 고안하기보다는 그냥 이것만 뒤집어 쓰자라고 수학자 형님들이 약속을 했고, 여기는 약속입니다. 무슨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자, 이게 A와 B의 교집합이고, 읽기로는 A 교 B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근데 항상 모든 집합이 이런 상태만 있는 건 아니지. 이런 애들. 교집합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통되는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이걸 우리가 문장으로 A와 B는 서로 소이다 라고 할 거야. 실수 체계에서 서로 소는 정의가 뭔가요? 정의. 2랑 5랑 서로 소니? 왜 서로 소의 정의가? 1 외에 더 이상 공약수 없는 두 수를 말하죠. 최대 공약수가 1. 자, 그건 실수 체계에서 서로 소가 되겠고, 집합에서 서로 소면 교집합이 없는 경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로 표시해 보면 A 교 B가 공집합.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두 번째 보면 집합의 연산 법칙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심플하니까 받아들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집합의 연산 법칙의 증명은 다 벤 다이그램으로 할 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집합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뭐 배운 게 없죠. 그러니까 최대한 직관적인 수준, 그림 수준에서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거고, 사실 확인이 끝나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걸로 할 거예요. 첫 번째. 교환법칙. 자, 사칙연산 중에 교환법칙 되는 애가 뭐랑 뭐니? 뭐야? 썰렁. 덧셈이랑 곱셈이죠. 2 더하기 3을 하든 3 더하기 2를 하든 똑같지. 가운데 연산자를 기준으로 서로 자리를 바꿔도 그대로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교환법칙이라고 하죠. 곱셈도 마찬가지죠. 뺄셈은 됩니까? 택도 없고. 자, 뺄셈은 안 되고. 교환법칙은 그러면 A 합 B를 구하든 B 합 A를 구하든 똑같더라. A교 B를 구하든 B교 A를 구하든 똑같더라. 선생님 증명해 주세요. 그림. A랑 B랑 합치든 B랑 A랑 합치든 똑같지. A랑 B의 공통된 부분이나 B랑 A의 공통된 부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 벤 다이그램으로 확인이 끝났고, 두 번째 결합법칙. 자, 결합
법칙은 사실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쓸 뿐이지 어거지로 쓰는 경우가 없어서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애들이죠. 자,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하는데 얘를 먼저 계산하고 4를 더하나 얘를 먼저 계산하고 4를 더하나 똑같지? 예, 맞습니까? 그리고 곱셈도 마찬가지. 2 곱하기 3을 하고 4를 곱하나 3 곱하기 4를 하고 2를 곱하나 똑같죠. 사칙 연산으로 따지면 뺄셈은 안 됩니다. 제가 굳이 칠판에 적지도 않겠지만 자, 얘랑은 좀 차이점이 동일한 연산자예요. 이제 3번에서 배울 거랑은 좀 차이점이 이게 연산하는 어떤 기호를 연산자라고 쓸게. 그때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고 다시 C와의 합집합을 구하든 B와 C의 합집합을 구하고 A와 합집합을 구하든 같다더라 라는 게 결합법칙이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당연합니다. 왜 당연하냐? 그냥 그림 그리시면 끝이야. 자, A와 B를 합치면 이 부분이 색칠이 되겠고요. 다시 걔랑 C를 합치면 여기 색칠 다 되겠지. 근데 굳이 색칠하지 않더라도 얘랑 합치고 A랑 합쳐도 똑같은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결합법칙은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라는 거 충분히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교집합도 마찬가지고 분배법칙이랑 주의하실 점은 연산자가 동일해야 돼요. 왜 명칭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냐면 서술형이 있는 학교에서는 집합의 연산법칙을 증명하시오라고 하는데 벤 다이어그램 사용 금지라고 써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 줄 한 줄을 내가 증명을 할 때 무슨 법칙을 썼는지 명확하게 써주셔야 돼. 오케이? 그 부분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분배법칙이에요. 분배법칙. 실수체계의 연산에서 분배법칙은 이 경우밖에 없죠. 곱셈이랑 덧셈입니다. 곱셈 공식 같은 데서 보면 3 곱하기 2에 전개한다라고 하면 가운데 더하기 3 곱하기 4.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걸 보통 곱셈 공식이라고 하고 저는 간단한 예시를 들었지만 이 반대로 가는 걸 인수분해한다라고 하죠. 곱셈 공식은 식을 변형할 때 인수분해는 보통 방정식에 쓰는 거고 그러면 얘는 동일한 연산자가 아니에요. 결합법칙이랑 구분 가능한 게 여기 지금 연산자가 다르지 얘는 곱셈이고 얘는 덧셈입니다. 자, 그럼 A 교집합 B, C 합집합이면 얘랑 똑같아. 실수체계랑 3 곱하기 2 가운데는 얘로 연결하고 3 곱하기 4라고 쓰잖아. 얘도 A 교 B 그 다음에 가운데는 얘로 연결 A 교 C 맞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라고 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림 한 번만 그려보시면 돼요. 그림을 그렸을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좌변이나 우변이 같은 부분이 색칠이 되는 게 확인이 되면 끝이야. 자, 좌변 B와 C의 합집합이 여기죠. 맞아? 걔랑 다시 A랑 교집합 공통된 부분은 여기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좌변 색칠한 거고 우변 A와 B의 교집합 여기네. A와 C의 교집합 여기네. 그 다음에 둘 합집합하니까 정확히 같은 부분 색칠되는 거 맞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부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쪽은 다 쉬워요. 연산자가 서로 다르고 분배법칙, 실수체계 연산하듯이 그냥 연산하면 되니까 이쪽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이쪽을 잘 하셔야 돼. 묶어내는 것처럼 마치 인수분해하듯이. 그럼 앞으로 이런 식이 와 있을 때 이렇게 식을 정리하려면 이쪽에는 반드시 같은 집합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 만족시켜야 되는 게 같은 집합, 동시에 포함되는 집합이 있어야 되고 연산자가 교대로 반복이 돼야 돼요. 자, 제가 웬만하면 쓰라는 얘기 안 하는데 이건 살짝만 메모를 해주세요. 외워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할 때 한 번이라도 눈에 그냥 쳐다보시면 돼. 이 앞에 건 솔직히 개 쉬운 거고 그냥 대충 얼레벌레 읽고 넘어가도 큰 무리가 없고, 자, 얘를 이쪽으로 할 때가 있고 얘를 이쪽으로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정확히 써드리면 이 식을 이렇게 써야 될 때는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할 때, 식으로 법칙을 증명할 때, 제가 이걸 왜 써드리냐면 이 명확한 기준점이 없잖아. 없으면 나중에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계속 순환해서 반복하는 경우가 생겨. 풀었었다가 다시 모았었다, 풀었었다, 모았었다. 이렇게 하는 걸 보통 전개한다라고 하는데, 전개할 때는 식으로 법칙 따위를 증명할 때 전개하는 거고, 식으로. 식이 포인트예요. 전개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있는 식을 이렇게 묶어낼 때는 일반적으로 그림으로 확인할 때, 벤 다이그램으로. 근데 저는 그림 등이라고 쓸게. 그림 비슷한 경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그림만은 아니라서. 자, 볼게요. 그럼 제가 한 가지는 좀 생략을 합시다. 동일한 연산자가 아니라 교대로 반복이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교집합, 합집합인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합집합이고 여기가 교집합이다. 그럼 방식은 똑같아. A 합 B. 가운데는 교집합으로 연결하고 A 합 C. 자,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정확하게 확인 가능하니까 제가 그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얘랑 똑같이 확인 가능해요. 아, 빡친다. 나를 운동을 시키려고 그러나. 자, 연습 한 번만 해볼까? 간단히 하래.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 둘 다 동일한 집합 있지? A. 그리고 연산 기호, 합, 교, 합이니까 교대로 반복되는 거 확인되죠? 교대로 반복이 되지 않으면 결합법칙이거나 다른 경우 있을 테니까 주의하셔야 돼. 그럼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돼. 일단 A. 여기 뭐 와야 될까? 합, C, 교, D. 확인해봐. A 합 C 여기 있고 가운데는 교집합으로 연결하고 A 합 D. 맞죠? 이게 조금 자연스럽고 빠르게 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24페이지에 이제 밑에 나온 게 여집합이랑 차집합 나왔습니다. 이거 나의 인내심을. 아니, 뭐 지우개가 다 병신이 됐어. 날이 더워서 그런가? 지우개가 초전도체인가? 왜 자꾸 떨어지지? 자, 그 다음이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 여기서 여자는 남을 여자라는 뜻입니다. 계집 여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걸 제외한, 계집은 욕 아니에요. 네. 갑자기 표정이 이상하길래. 여집합은 남을 여자고, 요즘에는 그런 표현 안 쓸 텐데 예전에 인터넷에 한창 뭐 잉여인간, 잉여롭다 이런 표현 들어본 적이 있니? 없나 봐. 세대 차이 나네. 여유롭다. 됐어. 뭘 물어보니. 남을 여자래. 그러니까 남을 여자는 기호로는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 어디서 수학을 배웠는데 촌스럽게 A의 C승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그건 지수체계의 연산일 때 A의 C제곱, 요즘은 승이라는 표현도 안 쓰죠.
A의 C 제곱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A의 여집합입니다. 자, 그럼 A의 여집합은 뭐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해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면 전체 집합이 1, 2, 3, 4다. 근데 집합 A가 1이다. 라고 하면 A의 여집합은 1을 제외한 나머지 다 말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뭐 심플하죠? 이거 여집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차집합.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좀 용어가 웃긴데 그냥 보통 저는 A 빼기 B라고 할게요. 그냥 정확한 명칭은 A 차집합 B라고 하는데 그렇게 읽는 경우가 별로 없고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A에 대한 B의 차집합인데 이거 수학 시간에 누가 그렇게 읽겠니? 그냥 A 빼기 B라고 하겠습니다. A 빼기 B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거예요. A에서 B에 속한 원소를 다 뺀 나머지 이 부분. 자, 근데 얘는 실수체계 연산이랑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A 빼기 B 하면 뭐 남아? 1이죠. A에서 B에 속한 원소를 다 빼면 1 남습니다. 근데 B가 얘가 아니라 이거다. 이거여도 A 빼기 B는 뭡니까? 1만 남겠죠. 그러니까 뒤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집합, 공통되는 원소가 뭐냐에 따라 차집합은 똑같이 나오죠. 이게 실수체계 연산이랑은 조금 뉘앙스가 다른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이 이거 일단은 제가 대표 유형을 좀 살펴보자. 여기 계약한 분 내일 학교 정상으로 가니? 오늘 저녁 내로? 내일 오후가 뭐 태풍이 최고조인 것 같으니까 오전은 그냥 수업하지 않을까 싶다. 아마 초중등은 휴원하곤 할 것 같고. 자, 제가 대표적인 문제 몇 개 살펴볼게요. 자, 172번부터 한번 봅시다. 이건 뭐 너무나 쉬운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세 집합이 A, B, C가 지금 주어졌고, 이게 왜 이렇게 안 켜지니? 자, A는 10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 13579겠죠? 13579가 되겠고, B는 10의 양의 약수고, C는 4의 양의 약수다. 다 구할 수 있잖아. A는 10보다 작은 홀수. 그 다음에 B는 10의 양의 약수 1, 2, 5, 10. 4의 양의 약수 1, 2, 4. 이제 하라는 대로 해볼게요. 자, 분배 법칙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A와 B의 합집합 구할 수 있죠. 얘랑 얘랑 합집합하면 여기다 뭐만 더 낑겨 쓰면 될까? 2만 더 낑겨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A 합집합 B고요. 걔랑 C랑 교집합 1, 2, 4랑 교집합은 1, 2지. 1번. 응? 10을 안 썼구나. 아무튼 답은 똑같이 7번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유형은 178번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쉬운 문제는 생략을 하고, 이게 풀어내는 아이디어 자체가 바로 다음 단어 명제 시간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연습을 할게요. 그냥. 자, 난이도는 상이라고 써있고, 두 집합에 대하여 A와 B가 서로 소다.
상수 A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A와 B가 서로 소라면 공통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죠.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맞죠? 그럼 제가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상수 A의 최소값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자, 집합 A는 A-3부터 A 플러스 3이에요. 여기 속하는 아무 멘트가 없으니까 모든 실수가 집합 A의 원소입니다. 그렇죠? 근데 B는 2A-5 초과다라고 했고 교집합이 없어야 돼요. 그럼 2A-5가 이쪽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이거 초과하면 공통되는 부분 이거 다 나와요. 2A 플러스 5는 이쪽에 있어야만 하겠지. 2A-5 죄송. 자, 그럼 제가 부등식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부등식은 부등호를 먼저 작성하고 등호 관계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이 그림 상태가 돼야만 A와 B가 서로 섭니다. 그러면 얘랑 얘만 보면 되지. 얘랑 얘만. A 플러스 3보다 2A-5가 오른쪽에 있으면 되죠. 이게 부등호를 작성한 거고 같아도 됩니까? 같아도 되죠. 둘 다 경계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정확히 얘랑 같다라고 해도 공통되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등호가 들어가야겠지. 자, 그럼 스몰 a는 8 이상이니까 뭐 상수 a의 최소값은 8 나오겠네요. 뭐 전혀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79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하여 A 차집합 B의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일단 전체 집합이 얘는 되게 귀여우니까 작으니까 그냥 집합을 통째로 구합시다. 이게 집합 A고 B는 2의 배수래. 이거밖에 없죠. 그럼 B의 여집합이면 전체 집합 중에 2, 4, 6을 뺀 나머지니까 1, 3, 5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차집합하래. 여기서 이놈에 속한 원소를 다 빼버리면 1, 3 빠지고 2랑 6만 남겠지? 충분히 이건 뭐 설령 처음 배우시는 분이라고 해도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83번. 전체 집합 U는 10보다 작은 자연수. 그럼 1부터 9까지가 되겠고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일 때 이거는 뭐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집합을 구할 때는 자, 먼저 구해볼게. A 차집합 B가 157이래. 집합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에서 B에 속한 원소를 뺐더니 157이 남았답니다. 그럼 157은 이쪽에 적혀 있어야겠지. 그 다음에 A 교 B는 3, 9라고 했어요. 이쪽에 3이랑 9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이 전체 집합이 얘네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럼 얘 합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했어요.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 합집합의 반대 부분 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2랑 4가 있다는 얘기니까 2랑 4는 여기 어딘가 적혀 있어야겠지. 그럼 이제 남은 원소만 생각하시면 돼. 1, 2, 3, 4, 5, 6 없고 7, 8 여기 써야 되고 이렇게 있어야겠죠. 이렇게 있어야만 저 세 가지 만족할 겁니다. 자, 그럼 집합 B는 3, 6, 8, 9 있으면 되겠네요. 5번 간단하게 그림 그려보시면서 먼저 뭐 연습해보란 얘기고 186번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이건 과제로 내드려도 될 것 같고 자, 이제 다음 187번
두 집합에 대하여 교집합이 마이너스 1과 2다. 원소가. 이때 상수의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지금 둘 다 원소는 3개입니다. 3개, 3개. 근데 교집합이 마이너스 1이랑 2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랑 2는 A에도 있어야 되고 B에도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네. 얘가 뭐 나와야 돼 그럼? 2가 나와야만 하겠지. 여기 2는 없잖아. 교집합이 마이너스 1이랑 2라고 했으니까 얘는 2가 나와야만 합니다. 자, 그럼 넘기시면 이렇게 되겠고 A는 이렇게 나오죠. 항상 케이스가 2개 이상이 나오기 마련인데 두 가지를 다 구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B를 생각을 안 했거든 지금. 첫 번째, 스몰 a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집합 B는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얘는 6이 되겠고, 자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9가 되겠죠. 됩니까? 조건 만족이 안 돼요. 왜냐면 교집합 A, B의 교집합이 마이너스 1과 2인데 마이너스 1이 없어. 그치? 안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스몰 a가 2다. 2라고 하면 얘는 1이 되겠고, 얘는 2 집어넣으시면 4 빼기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2 둘 다 있죠. A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A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애초에 얘가 2가 되게 하는 A 값을 찾은 거니까 얘는 무조건 A의 원소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거고 B만 생각하시면 되죠. B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어려워 보이는 문제 하나만 봅시다. 190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190. 자, 뭐 일단 펜이 나가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참고로 이거 뭐 다음 시간에 제가 길게 설명드릴 텐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배우시더라도 이 대칭 차집합이라는 용어는 배우지 않을 거야. 근데 이렇게 용어는 안 나오는데 식으로 주어지면 어쩔 수 없이 문제를 내겠다는 얘기고, 어떤 애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냐. 자, 집합 A가 있어요. 이렇게. B가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있으면 A 차집합 B는 이쪽이죠. 그
그 다음에 B 차집합 A는 이쪽이죠. 이 둘을 합집합한 게 요거지.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마치 대칭이 되는 형태의 그림이고 서로가 서로의 차집합일 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고 이 자세한 식으로서의 의미랑 문제 풀어내는 요령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이 문제는 대칭 차집합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몰라도 푸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칭 차집합에 2, 3, B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 색칠된 영역에 2, 3, B가 와 있어야 돼. 그럼 2랑 3은 이미 여기 있네. 여기 있고, 그죠? B는 이렇게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지. 맞니? 자, 그럼 A의 원소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A의 원소가 2랑 3이랑 A-1이라며 A-2가 어디 써 있어야 될까, 그럼? 여기 써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랑 여기 색칠된 부분에 2, 3, B가 있다라고 했는데 2, 3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B는 여기 써야겠죠, 이렇게. 그럼 이놈이 A-2가 되면 되겠네요. 이 왼쪽 집합 A를 봤을 때 A의 원소가 3마리잖아. A-2가 여기는 못 쓰지. 자, 됐습니까? 그럼 또 이제 케이스가 두 개예요. 그럼 A-2는 A의 원소이기도 하지만 B의 원소이기도 하죠. 이 그림에서. 그럼 A-2는 B의 원소이기도 하니까 얘랑 같은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A-2랑 A 플러스 4가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근데 얘는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마이너스 2랑 4랑 같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맞겠고 그럼 넘기면 A는 6 또는 마이너스 1 나오겠지. 맞아요. 자, 그럼 두 케이스 다 해봅시다. A가 6이다. 6이다라고 하면 얘는 뭐가 나오냐면 얘가 지금 애초에 A-2랑 같게 나오는 값을 찾은 거니까 A가 6이면 4. 지금 집합 A는 A가 6이면 얘가 4가 되겠고 6이면 얘가 10이 되겠고 맞죠? 그럼 이때는 뭐 별 무리가 없네. 그대로 일단 답은 4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일 때도 해보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 마이너스 3이죠. 자,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얼마 나옵니까?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3이 나와야겠지. 얘는 이렇게 3이 나오고 맞아? 그러면 조건이 만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이렇게 그려지죠. 교집합 원소가 마이너스 3이랑 3 두 개예요. 자, 이렇게 되지. 그럼 대칭 차집합의 원소가 3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안 나오죠. 이 케이스는 아니고 첫 번째 케이스가 맞다는 얘기고 자, 그럼 얘가 B고 A니까 더하시면 16 나오지. 답은 4번이 되겠고요.